엄마 국어 10분 국어 2023학년도 수능 국어입니다. 고전소설 최척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당신의 손을 응원합니다. 여기서는 기출문제 당연히 지문과 문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개념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수능 국어, 이거 어떻게 문학을 훈련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출발!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수능 문학이 대비 우리가 지금 현재 1호 교육 과정에서 17문제가 나오고 있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30분 이내에 안 틀리고 풀 것이냐, 이게 이제 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러려면은 개념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개념어를 열심히, 그 자이스토리에 보면은 개념어 사전 또는 개념어 책이라고 있어요. 엄청 두꺼워. 그거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용어들을 수능에 맞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책을 팔아먹으려고 너무 많은 걸 갖다 놨어. 그렇다고 그 책이 나쁜 책이 아니야. 좋은 책인데 너무 방대해서 개념어만 공부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뭐가 적절이야? 엄마 국어의 개념어 정리, 요거를 통해 가지고, 문학 개념 알고 봤더니 1시간 정도로 모든 문학어를 끝낼 수 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기출 10년 정도는 다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된다. 이거를 답을 외운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풀어보고, 이게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군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출 10년이라는 거는 6월, 9월 수능, 현재 엄마 국어에 실려있지.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실려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작품들을 일단 본인의 힘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엄마 국어 해설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현우진 강의, 수학, 어떻게 해야 돼? 뭐 거의 기본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듣고 풀지. 왜? 수능과 직결되니까. 엄마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짝 과장법이긴 한데, 현우진만큼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현우진보다는 앞서는 게 나의 30년 경력이지. 이 경력을 걸고 감히 얘기하건대 기출 10년 거를 제일 좋은 건 혼자 공부한다. 근데 해설지는 이게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모든 선지를 또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문학을 빨리 푸는 데는 좀 도움이 덜 돼요. 그래서 엄마 국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년 거는 문제까지 푸는 거고, 23년치의 모든 문학 기출 작품은 스스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돼. 주제와 표현을. 그래서 요 작업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해야기를 바라고, 지금 엄마 국어에서도 모든 작품들, 기출된 모든 작품들에 대한 주제와 표현을, 왜냐면 이게 책으로 보거나 하면은 잘 안 보게 되거든. 그래서 엄마 국어에다가 지금 정리를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따로 책 사거나 프린트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2023년 2월에 나오는 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6월에 나오는 수능 완성. EBS를 열심히 공부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돼. EBS는 지금 여기 최척전도 보다시피 그냥 작품이 절반이 출제가 된다. 소설 같은 경우는. 시는 뭐 하나가 완전히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도 낯선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결국 실무로 어떤 것들이 핵심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훈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포인트가 여기야. 열심히 풀었는데 선생님 17문제 문학 다 맞았어요. 근데 문학에서 40분 걸렸어요. 꽝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분 안쪽, 사실 1등급을 하려면 25분 정도의 문학이 끝나야 돼. 그러려면은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이거 될까? 이거 될까?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러면서 확신을 갖는 작업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엄마 구와 함께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질문 가봅시다. 저 뒷장에다가 써놨는데, 미리 잠깐 볼게. 자, 고전소설. 소설에서는 앞쪽에서 반드시 핵심 인물하고 시간 공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읽어가면서 이것들을 나올 때마다 표시. 이게 이 모든 게 모든 소설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오고 이 어쩌다가 한두 개는 당연히 답에서 물어본다고. 여기도 지금 딱 한 번 나오고 답에서 묻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 그다음에 문학은 무조건 장면의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되고. 갑시다. 홀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앞부분에 이게 최척전이니까 당연히 핵심 인물 최척. 그 다음에 아내. 사실은 최척전은 뭐 EBS에도 실려 있지만 워낙 많은 곳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다 알지.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끝. 당연히 최척과 아내가 지금 맨 앞부분 결혼하는 장면이지. 그래서 하인들이 기뻐했고 친척들은 축하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 시집을 왔는데 깝치는 며느리가 아니라 오경은 자기가 실제로 일을 해.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도 칭찬을 하더라. 좋은 얘기지. 자 최척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네. 걱정이다. 아까 뭐라고? 심리는 표시한다. 자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등장해서 뒷장에 나왔지만 고전소설에는 도우미가 항상 등장하지. 그래서 부처님이 아들을 점지해주지. 자 일단 내용부터 갑시다. 자 오경이 임신을 했고 아들을 태어났는데 등에 빨간 점이 있더라. 최척은 또 돈도 잘 버는데 악기를 잘해. 예, 이거 보는 사람들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거 보면은 보통 19살, 20살, 21살 이런 얘기고 30살 되기 전까지 악기 하나는 좀 연습을 하라고. 제일 좋은 건 노래를 잘하는 건데 노래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악기는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최척처럼 피리를 하든가 피아노를 하든가 바이올린 하든가 나중에 연애하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최척은 피리를 잘 불어. 그래서 매양, 저 뒷장에도 써놨는데 국어 영역에서 대단히 좋아하는 게 always often. 맨날 맨날 피리를 불었고 그러다가 어느 봄날 someday 그 중에 어느 한날에 밝은 달이 비치고 시각 그윽한 향기가 스며들고 후각 피리 소리가 퍼져나갔다. 청각 모든 국어 영역 문학에서는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지. 게다가 그 이미지가 어딨어? 첫 장면의 끝부분에 지금 있지. 피리를 불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 자, 그랬더니 오경이 아내가 시를 읊었는데 이 여자는 또 시이냐? 문학에 뛰어나. 자, 최척은 아내가 이렇게 시를 잘하는 줄 몰랐다. 자, 여기 써놨지? 특히 고전소설에서. 사실은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이게 현소에서 한 문제, 고소에서 한 문제, 무려 두 문제가 나와. 이 중요한 문제라고. 나오면 몰랐다, 알았다,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표시하세요. 왜? 답에서 물어.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봐. 하여간 아내가 시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깜놀하였다. 심리. 네, 첫 장면은 최척은 피리를 불고 오경은 시를 읊어서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부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 자, 요 얘기 먼저 해봅시다. 고전소설이라는 거는 읽을 때 앞쪽에서 반드시 핵심 인물과 간단한 시간 공간, 특히 시간, 장면을 읽으면서 끝부분에 좋게 끝났는지 나쁘게 끝났는지
자, 얘네들은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기출 풀면서 표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습관이 들어야, 그래야 수능날 한 방에 풉니다. KNOW, 알았는지, 몰랐는지, 기쁘다, 슬프다, 놀랐다, 심리, 편집자적 논평, 어찌 아니, 이모션, 춘향이가 매를 맞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 나오면 답에서 붙지. 자, 그 다음에 고전은 사실적, 이게 이제 최척전이 그나마 좀 사실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법이 빠지는 않지. 옛날 사람들은 좀 뻥을 많이 쳐. 그래서, 뭐, 하도 울다가 눈에서 뭐 피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치더라. 그 다음에 전기성,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뭐 갑자기 거북이가 말을 하고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도우미, 주로 나오는 사람은 부처님과 승상, 얘네들이 도와주지. 힘이 있어서 좋지. 그 다음에 꿈 얘기가 나오면 인몽장면, 강몽장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화면 캡처해놔. 그래가지고 기억을 했다가 기출문제 풀면서 자꾸 확인하세요. 다음 장면 갑시다. 여기가 EBS 있는 장면이었지. 최척이 아내와 헤어져서 무려 고전 소설인데 베트남을 가지. 거기서 피리를 불어. 자, 문제는 피리를 불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일본 배에서 어떤 여자가 시를 읊어. 자, 일본 배인데 조선말로 시를 읊어. 뭐야 이거? 자, 오경도 어젯밤에 들은 피리 소리가 남편 피리 소리랑 비슷해. 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둘이서 만나더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신랑 이러면서 만나서 눈물 흘리고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흐른다. 진짜로 피 흐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만큼 기뻤다. 뻥치는 거. 역시 답에서 붙지. 그리고 참 신기하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 아유 몰라요. 끝났지. EBS 장면이니까 사실 이 부분 읽을 때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30초 안쪽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게 EBS의 힘이야. 자, 문제 갑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문학에서 가장 적절이란 거는 장면의 끝에서 낼 거야 또는 주제를 낼 거야. 여기서는 첫 장면의 끝에 있는 이미지를 출제를 했지. 첫 장면의 주제가 뭐였어? 최척과 오경의 사랑. 그래서 이미지를 역시나 출제를 하였다. 낭만적 분위기. 자,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주워 먹어야 할 것이고. 자, 나머지들은 너무 동그라미로 끝났는데, 뭐, 갈등, 신분 변화, 상반된 평가, 뭐 다른 인물의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인물 문제가 나왔네. 고전 소설에서 인물 문제가 나오면 답에서는 반드시 핵심 인물을 먼저 확인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글의 주인공은 최척과 오경이야. 그래서 2번 답지 최척은, 3번 답지 최척은, 4번 답지 오경은, 이거 먼저 하고 혹시 없으면 딴 거 찾자고. 얘들 주인공 아니라고. 옛사람, 친척, 이런 거 열심히 찾지 말라고. 여기서 시간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핵심 인물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이미 읽으면서 확인된 사람들은, 역시 맨 첫 장면의 끝에 뭐가 있었어? 결혼 전에 몰랐는데 듣고 나서 깜놀했다. 이렇게 됐지. 역시 KNOW는 나오면 답에서 묻는다.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최척은 당연히 뭐 자기의 처지와 심정, 오경은 정성스럽게 시집에서 일했고 최척 집은 부자가 됐다.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 없는 거. 자, 기역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제 스타일이 요새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오지. 문학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기역은 미음은 디귿은 이랬는데 이걸 믹스를 해버려. 왜?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은
2022학년도 수능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 앞에는 잘 없지. 아주 가끔 나오지. 하여튼 2022학년도부터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문학에서 출제를 해. 그래서 얘는 2분 정도가 걸리는 문제다. 이게 풀다 보면 이게 혼자 기출 천천히 풀면 상관없는데 수능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억은 갈등이, 디귿은 기억에서 발생한 갈등이 이러면서 자기가 선지 읽으면서도 헷갈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놨어? 이건 손가락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기억, 디귿, 디귿, 미음 이런 식으로 짚어가면서 풀어야 돼. 그리고 역시나 수능에서 좋아하는 이놈 갖고 답을 줬지. 그래서 매양 피리를 불었다. 언제나 피리를 불었다. 반복. 그 다음에 어느 여름날 썸데이에서 특정 시점 가끔 한 번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 잘 나오는 선지들은 읽으면서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 아까 전호는 바로 앞에 문제의 답이었지. 그리고 여기 답은 언제나 가끔 이거였고 얘도 잘 나오지. 전부,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힌 상태에서 지문 읽고 선지를 읽으면 굉장히 문학을 빨리 풀 수 있다고.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야. 문학에서 보기 문제를 풀 때 이거 좀 장난치는 시험 아니고 수능 시험이라고. 수능 시험에서 보기를 왜 주냐면 얘들아 핵심어를 통해서 힌트 줄 테니까 제발 이 핵심어가 들어간 걸 답에서 찾을래? 라고 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끝부분에다가 주제를 많이 주는데 여기서는 앞에다가 줬지. 하나의 문제 상황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다? 기출을 통해 가지고 보기와 선지를 연결하는 거. 이게 답이 뭐다 이게 아니라 이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래서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된다.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하고 또 다른 문제 확인이 된다. 이 선지가 나온 거는 1번하고 5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보통 보기 어떻게 읽어? 그냥 보기 빨리 읽고 선지 부처님이 뭐 했는지 왔다 이거 하는데 보기를 먼저 읽고 뭐 해야 돼? 핵심어에 밑줄 치고 선지에서 아까 그 핵심어 있는 놈을 먼저 체크하고 얘네들 먼저 일치를 확인하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문학에서. 그래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고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엄마 국어 앞에 거 기출 확인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해설지 보면은 이런 애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게 답이다. 이런 애들은 여기 있으니까 답이다. 이런 애들은 없으니까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답을 준다고. 근데 실제 수능날 빨리 풀려면 출제 원리는 이거라고. 의외로 출제 원리를 알려주는 유튜브도 별로 없고 출제 원리 알려주는 인강도 별로 없어요. 다 이게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래. 근데 감히 자랑하건데 지금 엄마 그거 굉장히 회원수도 몇 명 없고 그다음에 아저씨가 하는 유튜브라서 좀 화려함이라든가 완결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만큼은 100% 자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배워서 써먹으시라. 아까 과장했던 거 기억나지? 자, 최철과 오경이 만났어. 그게 기뻐. 근데 피가 흘러내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감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장법이다. 저스트 과장. 아주 기뻤다. 우리 청소년들 말로 하면은 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여기는 EBS를 열심히 보자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최적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단축됐다. 그러니까 읽는 시간이 보통 고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4분에서 5분이 걸리거든. 근데 아마 이번 최척전은 읽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3분 안쪽으로 다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EBS 연계교재의 특히 딴 것보다도 고전은
고전시, 고전소설은 정리를 하자. 최척전이 왜 자주 출제가 되냐면 백성들의 고난, 이거를 사실적으로, 요즘 고전소설의 트렌드는 리얼리즘, 홍길동전, 토끼전 이런 식으로 전기성 있는 작품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해. 자, 그 다음에 최척전 200년 전 얘기인데 공간 배경을 200년 전이 아니라 임진왜란 끝나고 니까 뭐 거의 400년, 500년 전이지. 그런데 베트남까지 가. 그 다음에 여자도 500년 전인데 여자들이 짱짱맹이 돼. 게다가 아들이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지금도 솔직히 뭐 여러분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나 뭐 베트남 사람 또는 뭐 아랍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집에서 바로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지. 대단한 얘기예요. 500년 전인데 이런 진취적인 사상이 있더라. 여러분도 이런 진취적인 마음을 먹고 엄마 구호와 함께 수능 100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구호.